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가 하나 나왔죠. HLB 간암 신약 ESM 유럽 암학회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었다. 자, 1차 치료제가 뭐냐면 간암 환자가 왔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첫 번째로 권고되는 치료제라는 소리입니다. 1차로. 쉽게 말해서 내 가족이 간암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잖아요. 그때 의사들은 여러 간암 치료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처음으로 의사들에게 권유되는 게 리보스라니 플러스 캄렐리주마 병용 간암 치료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전 세계에 첫 번째로 권고되는 간암 치료제라는 거죠. 자, 1차 치료제로 등재되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급등을 한 거죠, 이 소식에. 자, 그리고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인데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는 자체가 암학회에서도 당연히 승인을 해야 된다. 승인된다라는 기조가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치료제로 등재됐으면 이제 옵티보 여부는 크게 의식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리고 현재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제는 위장관 출혈이 있거나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절차가 사전 수반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장관 출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근데 HLB의 리보스라니 캄렐리주마브의 병용 치료제는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다고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호재인데, 이제 리보스라님의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까지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큰 재료로 다가오죠. 파이프라인의 확장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파이프라인의 그 질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적응증 확대까지 해서 승인받고 나면 글로벌 빅파마 되는 건 시간은 다소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BLA, NDA 진행이 된다면 승인률이 90%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챗 GPT에 쳐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비모실사에서 NAI가 뜬 항암제는 승인률 과거 데이터 30개를 조사해 봤을 때 100%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BLA나 NDA에 웬만하면 실패가 없는데, 이제 실패하는 경우에는 잦은 철회, 스스로 약효나 부작용이 심각해서 자진 철회하는 거. 예전에 메지온이 그랬었죠. 그래서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LBI라고 해서 알부민,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낸 주된 단백질이고요. 간에 병이 생기면 이 알부민 생산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 그리고 빌리루빈은 보통 황달 수치로 부르고요. 혈액 내에 빌리루빈 농도가 올라가면 혈액도 노랗게 염색이 되고 온몸에 황달을 일으킵니다.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만들어지고요. 간 기능이 저하되어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빌리루빈이 생성되기 전에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되면 이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알부민, 빌리루빈이라고 하고 이제 등급이 나눠집니다. 자, 이게 간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리고 이제 2등급, 3등급은 간 상태가 약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지금 기존 현재 1차 치료제, 간암 1차 치료제인 로슈는 2등급으로 가면은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HLB의 임상 데이터는 1등급, 2, 3등급 모두에서 약효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도 둘 다 약효는 있는데 약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미국 점유율 1위 간암 치료제인 로슈의 티센트릭 플러스 아바스틱 치료제는 ALBI 1등급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ALBI 2등급 환자에게는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서 게임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 시판이 승인만 되면 이제 수요는 시간 문제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1차 치료제 등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치료제는 10년간 변동이 없었던 게 간암 치료제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현 HLB와 항서제약이 개발한 간암 치료제는 임상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절대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치료제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겨도 사소한 기업들의 문제, 시간이 다소 더 걸리는 뭐 CMC 같은 문제, 그것 외에는 이제 치료제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직판을 선택을 했었죠. 자, 캄렐리주맙의 이 글로벌 판권을 라이센스 인 했습니다.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맙 같이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건데, 자, 중국의 경우 이제 항서제약에서 담당을 하죠. 나머지는 이제 HLB가 담당을 하는 거고. 자, 월 약가에서 언급했던 32,000불. 자, 이게 약값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리보세라딥이 20,000불. 그리고 캄렐리주맙이 12,000불. 12,000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리베이트 30% 감안 시에 리보세라닙은 모두 HLB 측으로 가는 것이고, 캄렐리주맙은 리베이트를 고려할 경우 8,000불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8,000불. 그리고 이제 40%의 로열티는 항서제약으로 지급.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 같은 경우에는 HLB 수익으로, 매출 집계 시에 통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외하고 순매출로 잡아서 원화 환산 시에 1조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시장만이고요. 자, 유럽의 경우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술 수출한다 이거죠. 유럽 파트너사의 기술을 넘겨서 40% 정도 로열티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생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회사에 넘겨서 등록하고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제약이 공동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조에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또 플러스, 거기다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자,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되고 나서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캐시카우가 되어줄 치료제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게 치료제, 종목의 재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느 종목에나 기생 중인 세력들은 좀 경계를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주가를 여기까지 만들어낸 게 세력이니까. 자, 일단 이전에 CRL을 받기 전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던 그 주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승인에 가깝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CRL을 받고 나서 여기서 매수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모두가 수익입니다. 그죠? 요들은 타겟이 아닙니다. 타겟은 요들이죠. 이 자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 행위도 취하지 않고 손실이 커서 절대 매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물량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행동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슈도 없었는데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팔게 유도하고 주가를 띄우고 팔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매수한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매수하면서 평단이 높아질 수 있죠. 개인들의 평단이 낮다면 세력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로 100원의 HLB를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89,000원에서 하한가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계속 목격하게 해서 추가 매수를 자극하고 평단을 올려놓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물려있던 매물들 소화하면서 소화 흡수하면서 이제 기대감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 천장의 벽들을 허물어 놓는 과정이죠.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쭉 올리는데 여기서 자꾸 팔아버리고 여기서 자꾸 팔아버리고 여기서 자꾸 팔아버리고 하면은 그 물량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력이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미리 물량을 흡수해 놓는 겁니다. 본인들의 계획보다 지금은 저점인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물 소화 과정이고 개인들의 평단을 높이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매물 소화를 하는 이유는 막대한 기대감을 부여하기 위해서고 주가를 폭등시키기 전 사전 작업일 뿐이니까요. 다만 대량 규모의 엑시트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경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가를 여기까지 띄워놓고 뭐 리보세라님 카멜레오즈만 판매 잘 될 테니 세력이 계속 들고 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재료 소멸은 아닌데 기대감은 소멸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 기대감이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을 때 세력은 그 많은 물량을 받아줄 만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때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를 모집하는 도구로는 주가의 상승이 이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분 단위로 차트를 보고 특정 가격에서 저항이 수렴되는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력은 물량이 많아서 분할로 엑시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자리에 저항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트레이더들도 그런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에서 분할 매도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게 되고 강력한 저항벽을 만들어버리게 되죠. 자, 알테오젠의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기대감 반영됐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재가치를 찾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자, 그래서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감에 뭐 전략 매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일부라도 여기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머니에 수익도 챙겨놓고 이후에 지지가 수렴된, 수차례 수렴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근거 있는 자리에서는 이제 여기서 또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춰서 재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예정된 리스크를 배제하자는 거지 수익을 덜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어떤 것도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 리스크는 100% 무조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리스크입니다. 자, 리스크를 스스로 최소화할 대응 전략의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지 않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에 영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실시간 대응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서 당일 차트에서 유의미한 흔적이 포착된다면 근거와 더불어서 분할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지 않으시더라도 추후 제 말이 맞아 떨어지는지 근거가 명확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소리만 하면 더 잘 늘어납니다. 쓴소리를 하는 데는 채널 성장을 감언이설로 달콤한 말로 개수작을 부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밑에 내려보시면 영상 설명란에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그리고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입장과 퇴장의 제한 같은 것은 없고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도 전혀 없습니다. 참여해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